가족 없이 홀로 늙어가는 것, 6월까지 어려움과 극복 방법,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홀로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로움과 힘겨움만을 의미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72세의 이정수 씨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조용한 집에서 깨어납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궁금해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 계속 이럴까? 하지만 만약 홀로 늙어가는 것이 외롭거나 힘겨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목적, 관계, 그리고 안정감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가족 없이 늙어가는 것에 유불까지 가장 큰 어려움과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4번 도전 과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60세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실용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과제 1. 외로움과 고립감 다루기. 외로움은 가족 없이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집은 조용하고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으며 대화할 사람 없이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이정수 씨는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은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식탁에서 커피로 시작하고 저녁은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 끝납니다.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주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인지 저하, 심지어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립의 영향은 실제적이지만 다행히 해결책도 있습니다. 전환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관계 찾기. 어느 날 이정수 씨는 동네 마트에서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지역 텃밭 자원봉사자 모집. 그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나타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시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은퇴자도 있었고 그의 원예 조언을 고마워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교환하고 심지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날들은 활기찬 아침으로 바뀌었고 그 무거운 외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없이도 강력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방법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대가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그룹 가입, 노인복지관, 독서클럽, 종교 모임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즉각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도서관과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강연, 피트니스 수업, 사교 모임 등 무료 행사를 주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추구,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음악 등 무엇이든 공유된 관심사를 찾는 것은 사교를 더 쉽게 만듭니다. 지역 취미 그룹이나 워크숍을 찾아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평생의 우정을 발견합니다. 의미 있는 온라인 연결. 인터넷은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포럼, 페이스북 그룹, 가상 만남 등이 있습니다. meetup.com이나 stitch.net과 같은 웹사이트는
노년층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정수 씨의 1년 후, 이야기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 1년 후, 이정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날들은 의미 있는 대화, 웃음, 새로운 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작은 원예 블로그를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팁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의 노년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관계를 구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조언이 고립감을 느끼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도전 과제 2. 지원 없이 건강 관리하기. 건강은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예약을 상기시켜 주거나 약 복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때 간단한 건강 문제조차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이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물 한 잔을 가지러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조리대를 잡았지만 방이 빙빙 돌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다른 방에 있었고 처음으로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적인 안전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정수 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 없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검진을 놓쳐 진단되지 않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약물 혼동은 위험한 실수를 유발하며 건강 응급 상황은 전화할 사람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홀로 늙어가는 것이 건강 위험에 홀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씨가 어떻게 통제력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응급 알림 시스템 설정. 이정수 씨가 어지럼증을 겪은 후 한 일은 낙상 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응급 의료 알림 장치에 투자한 것입니다. 라이프 얼러트, 라이프 알러트. 나 메디컬 가디언, 메디컬 가디언과 같은 장치는 버튼 하나로 응급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낙상 감지 기능이 있는 간단한 스마트워치도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및 약 알림 활용. 이정수 씨는 집에서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또한 복용량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보내는 약 알림 앱 메디세이프와 같은 앱을 설정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지역 병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신청하여 집을 떠나지 않고도 쉽게 의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정수 씨는 이웃 김영미 씨에게 연락하여 매일 서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병원 예약 시 차를 함께 이용합니다. 많은 주민센터에서는 운동그룹, 건강검진, 동료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연결하여 안부 확인 시스템을 만드세요. 매일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년 후 이정수 씨의 새로운 현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정수 씨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의 응급의료 알림 장치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비대면 진료 설정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해주며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지원 서클은 위기 상황에서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님을 보장합니다. 홀로 노년을 보내면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팁을 남겨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일이 버거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도전 과제 3. 일상 업무 및 집 유지 관리의 어려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자유를 주지만 특히 요리, 청소, 집 유지 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일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까운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집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당은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했고 계단은 매일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요리하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수 씨가 늘어나는 집안일 목록을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이 쌓였고 어느 날 그는 어수선한 물건에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독립성을 잃지 않고 집과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을 단순화하고 집을 유지하는 방법, 생활 공간 축소 또는 개조. 이정수 씨는 집을 정리하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쉬운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현명한 개조를 했습니다. 낙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소를 더 쉽게 하려면 잡동사니를 줄이세요. 더 작고 유지관리가 적은 집이나 노인 친화적인 아파트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음성인식 조명 및 온도 조절기와 같은 스마트 홈 장치로 공간을 개조하여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드세요. 식사 배달 및 식료품 서비스 이용. 이정수 씨는 건강하고 노인 친화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배달 서비스,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잘 먹게 유지하면서 요리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인스타카트, 인스타카트, 나 월마트 플러스, 월마트 플러스 와 같은 서비스 한국의 경우 쿠팡, 마켓컬리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받으세요. 주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많이 요리하거나 간단한 식사 계획을 시도해보세요. 주요 작업에 대해 가끔 도움 고용. 이정수 씨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대신 특정 작업에 대해 도움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잔디를 깎는 사람과 작은 수리를 위한 핸디맨입니다. 마당 일, 청소, 집 유지 관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도움을 찾으려면 숨고나 당근마켓과 같은 앱이나 플랫폼을 사용하세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이웃이나 커뮤니티 그룹에 문의하세요. 필요할 때 청소나 세탁을 처리할 파트타임 가사 도우미를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변화 이후 이정수 씨의 삶, 이제 이정수 씨의 집은 관리하기 쉽고 더 안전하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수리 걱정이나 일상적인 일로 고군분투하는 대신 그는 정말 중요한 것, 즉 건강, 취미, 사회생활에 집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은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것에 재정적 어려움과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도전 과제 4. 가족 지원 없는 재정적 어려움. 많은 어르신들에게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가족이 없으면 모든 돈이 중요합니다. 이정수 씨는 이 어려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는 은퇴를 계획했지만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월세는 예기치 않게 인상되었고 식료품, 공과금, 일상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합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했지만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은퇴저축 극대화 및
현명한 예산 책정. 이정수 씨는 지출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동시에 은퇴 저축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출을 감사하고 구독 및 사치품 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 줄이세요. 많은 상점, 레스토랑, 서비스에서 노년층을 위한 독점 할인을 제공합니다. 절약된 모든 돈이 중요합니다. 대한노인회, 지역노인복지관 또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재정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유연한 부수입 기회 찾기. 이정수 씨는 저축에 손을 대는 대신 즐길 수 있는 파트타임 저스트레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과외, 컨설팅 또는 고객 서비스와 같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원격 또는 파트타임 근무를 고려하세요. 공예, 글쓰기 또는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취미를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가 수입을 얻는 즐거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동소득을 위해 여분의 방이나 저장 공간을 임대하세요. 정부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용. 이정수 씨는 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혜택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국민연금 등 기초생활수급 SNF 해당 및 의료급여, 메디케이드 해당 와 같은 정부 지원을 확인하세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많은 주한국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요금 지원 및 무료주택 수리 보조금을 알아보세요. 이러한 변화 이후 이정수 씨의 삶. 이제 이정수 씨는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는 현명한 조정을 하고 추가 수입을 찾았으며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돈 절약 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돈만이 유일한 도전 과제는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강하게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도전 과제, 가까운 관계 없이 정서적 웰빙 유지하기. 가족 없이 노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벅찰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축하하고 또는 단순히 식사를 함께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 슬픔, 심지어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이정수 씨는 이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마트 계산원과의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진짜 대화 없이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서적 만족감을 찾을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서적으로 강하게 지내고 의미를 찾는 방법, 멘토링 및 자원봉사를 통한 연결. 이정수 씨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성인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하여 삶의 조언과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지역 학교, 도서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깊은 목적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전문가나 학생들의 멘토가 되십시오. 푸드뱅크 돕기, 과외 또는 동물보호소 지원 등 관심 있는 명분의 기술을 제공하십시오. 가족이 없는 공백을 메우는 것은 감사와 연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일기 쓰기 및 창의성을 통한 자기 표현. 이정수 씨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기억, 성찰, 감사를 적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하여 매일 작은 기쁨이라도 적는 것은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또는 스토리텔링과 같은 창의적인 취미를 시도해 보세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처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의 교훈과 경험을 기록하세요. 그것은 치료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미래 세대가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나 창의성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억눌린 감정을 방지하고 자기 인식을 증진시킵니다.
마음 챙김 및 정서적 자기관리 실천. 이정수 씨는 아침을 10분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여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실천하세요. 음악 듣기, 자연 속 걷기 또는 애완동물과 시간 보내기와 같이 기쁨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차분한 일상 루틴을 만드세요. 구조를 갖는 것은 매일을 더 의미 있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어르신들이 삶에 더 현재하고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후 이정수 씨의 삶. 이제 이정수 씨는 다시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는 목적이 있고 연결할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직 또 다른 큰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입니다. 도전 과제 6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기. 나이가 들어도 주요 인생 결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더 중요해질 뿐입니다. 의료치료에서 재정 계획에 이르기까지 상담할 가족이 없다는 것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선택을 미루지만 미루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수 씨가 예상치 못한 병원 입원에 직면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대신 의료 결정을 내릴 법적으로 지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그래서 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없이 현명하고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 필수법률 문서 설정. 이정수 씨는 자신의 의료 및 재정적 희망사항이 존중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치료 선호도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재정을 위한 지속적인 위임장을 설정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없게 될 경우 신뢰하는 사람이 청구서와 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이나 생전 신탁을 작성하세요. 이러한 문서가 없으면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대신 법원이나 낯선 사람에게 결정이 맡겨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선택. 이정수 씨는 친한 친구를 의료 및 재정적 의사 결정자로 지정했습니다. 신뢰하는 친구, 이웃 또는 법률 고문을 당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지정하세요. 당신의 희망사항에 대해 그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개인적인 대리인이 없다면 전문 재산 관리인이나 노인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은 가족이 주변에 없더라도 당신의 희망사항이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재정 및 의료계획 단순화. 이정수 씨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청구서 납부를 자동화하고 계좌를 통합했습니다. 반복되는 청구서 및 금융거래를 자동화하세요. 관리하기 쉽도록 은퇴 계좌 및 보험 증권을 통합하세요. 중요한 업데이트를 파악하기 위해 연간 재정 및 건강관리 검토를 예약하세요. 재정 및 의료 계획이 단순할수록 불필요한 걱정 없이 독립적으로 지내기가 더 쉽습니다. 이제 이정수 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안전하고 통제력을 느낍니다. 그는 의료, 재정 및 법적 계획이 모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만약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준비되었고 그 마음의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한 가지 조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도전 과제는 가장 간과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 과제 7 임종 문제를 홀로 마주하기. 솔직히 말해서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지원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합니다. 내 마지막 날에 누가 곁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돌봄을 받을까? 내 희망사항은 존중될까? 이정수 씨도 한때 이러한 생각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지,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지원적인 돌봄 네트워크 구축. 이정수 씨는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서비스와 일찍 연결하여 필요할 때 동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노인 주거 공동체나 지원 그룹에 가입하여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세요. 아직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역 호스피스 및 재가 돌봄 옵션을 조사하세요. 당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쌓으세요. 돌봄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를 홀로 마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의 희망사항을 명확하게 만들기. 이정수 씨는 자신의 임종 선호도를 문서화하고 신뢰하는 개인들과 공유했습니다. 원하는 또는 원하지 않는 의료 치료를 명시하기 위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리빙 윌을 작성하세요. 강력한 선호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 거부 DNR 명령을 설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례식 또는 추모식 준비를 미리 계획하세요. 아무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목소리는 들립니다. 정서적 및 영적 평화 찾기. 이정수 씨는 자원봉사, 일기 쓰기, 신앙 기반 토론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정서적 웰빙을 위해 신앙 공동체, 명상 또는 감사 실천을 탐구하세요. 당신의 유산에 대해 성찰하고 회고록을 쓰거나 인생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자신보다 더 큰 명분을 찾으세요. 멘토링, 자선단체 또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평화로운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정수 씨는 미지의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돌봄이 계획되어 있고 희망사항이 존중될 것이며 의미 있는 영향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노년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정수 씨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건강 걱정, 미래를 홀로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그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홀로 늙어가는 것이 외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없이도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기 위해 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